단계적인 일상 회복을 앞두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부 완화됩니다. 18일부터 수도권 최대 8명, 비수도권 최대 10명까지 사회적 모임을 가질 수 있게 됐죠. 식당과 카페 등은 밤 10시로 묶인 시간 제한이 풀리지 않은 데 대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거리 조정안 평가해보고 위드 코로나 대비책 점검해보겠습니다. 신상엽 KMI 한국의학연구소 학술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이게 사회적 거리두기 마지막이라는데 좀 완화가 됐잖아요. 사적 모임 인원이 완화가 됐는데 어떻게 지금 바뀌는 겁니까?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일단 지금 다음 주 월요일부터 2주 동안 그 예방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이제 어찌 보면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징검다리 성격의 어느 정도의 이제 그런 보완책들이 좀 이제 오늘 제시가 됐는데요. 예. 기본적으로는 이제 사적 모임의 인원이 이제 수도권 4단계 같은 경우는 이제 예방접종자 4명을 포함해서 8명까지. 8명. 네. 비수도권은 이제 예방접종 4명을 포함해서 이제 10명까지 3단계 지역은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식당이나 카페 같은 경우 이제 수도권의 경우는 이제 영업시간 제한이 그냥 그대로 10시로 유지가 되지만 예. 비수도권 3단계는 이제 12시까지 운영할 수 있게 되고 비수도권만 시간 제한이 좀 완화되는 네. 거군요. 네. 그리고 이제 대신 이제 그 뭐 독서실이나 공연장 뭐 이런 그 영화관 이런 같은 경우는 4단계 지역에서도 12시까지 이제 좀 운영 시간이 이제 좀 제한이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결혼식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예방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해서 250명까지 좀 이제 완화가 되는 부분들이 있고, 네. 뭐 몇 가지인데 뭐 실내 그 체육 시설 같은 경우도 뭐 실내 같은 경우는 20%, 실외는 30%까지 이제 이렇게 또 예방 접종 완료자만 이제 그런 그 대면으로 이제 직접 그 관람이 가능하도록 뭐 이런 조치들이 이제 이렇게 오늘 제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스포츠 경기 관람 인원을 이렇게 풀어주는 거 보니까 그것도 백신 접종 완료한 사람에게 좀 인센티브를 준다는 의미가 있는 거 같네요. 그런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아예 관중 입장이 금지되어 있는데 네. 예방 접종 완료자에 한해서 실내 20%, 실외 30% 네. 이제 관람이 가능하도록 이제 바뀌게 된 거죠. 지금 4단계가 적용된 수도권의 식당, 카페 영업 시간은 10시로 묶여 있는데 그분들 좀 제한 풀어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왜 그건 안 풀어줬을까요? 그냥 말 그대로 지금 단계적 일상 회복의 이제 징검다리 성격인데 그 유행이 뭐 지금 어느 정도 이렇게 뭐 확산세는 좀 누그러들긴 했지만 네. 아직도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는 80% 이상의 환자가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어찌 보면 이렇게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영업 시간을 급격하게 또 늘려주기 좀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확진자는 뭐 정점을 지나서 확연하게 줄고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1,684명이 나왔는데 오늘 자정 기준으로 그렇습니까? 글쎄 뭐 이제 최근 들어서 한 7일째 2,000명대 미만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 걸로 봐서는 이제 추석 연휴 직후에는 이제 3,000명대까지 갔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추석 연휴 전에 이동량 증가로 인한 유행이 이제 나타났다가 이제 우리가 우려했던 거는 추석 연휴를 매개로 해서 수도권에 있던 그런 조용한 전파자들이 비수도권으로 가서 비수도권 유행을 촉발하거나 또 이제 또 이런 그 한글날이나 이런 연휴들이 껴 있으면서 개천절 한글날 연휴를 매개로 또 뭐 단풍 여행 이런 걸로 해서 또 비수도권에 이제 유행 촉발이 되거나 이제 이런 것들을 고민을 했는데 네. 일단 지금 비수도권 같은 경우는 일부 특성 위험시설 중심으로 위험군 집단 중심으로 이제 유행은 나타나고 있지만 대규모의 비수도권 유행 확산이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고 수도권의 이제 그런 유행 같은 경우는 그 추석 전에 그런 유행이 어느 정도 사그라들고 그 이후에는 예방 접종률이 올라가면서 어느 정도 그런 수도권의 유행의 연결고리가 끊어지면서 네. 전체적인 전국 단위 유행이 어느 정도는 조금 소강 상태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개천절에는 한글날 연휴가 지나면서 검사 건수가 늘어나서 확진자가 다시 급증할 우려가 있을 거로 우려했는데 그런 이제 어느 정도 통제가 지금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예, 뭐 그렇게 볼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단계적 일상 회복 이른바 위드 코로나에 대한 기대감 예상이 있는데 1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이게 예정이 되나요? 뭐 일단 지금 이제 10월 18일부터 이제 2주간 지금의 이제 그 바뀐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를 하는 거고요. 예.
일단 이제 뭐 방역 당국이나 정부에서 바라기는 이후에 이제 좀 더 유행이 잘 통제가 된다 그러면 예. 11월 초부터 조심스럽게 이제 단계적 일상 회복, 위드 코로나를 도입을 해보겠다라는 그런 이제 그 의지는 밝힌 상태이고요. 네. 그런데 이 2주간에 지금 어찌 보면 좀 방역 완화를 시킨 부분들이 있는데 예. 이 상황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질 않아야지 사실 그게 또 유지가 될 수 있고 또 새로운 걸 도입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기기 때문에 예. 지금의 이 징검다리 이런 상황에서 이게 방역 완화의 메시지로 받고 이제 그 방역이 이렇게 너무나 풀어져 버리면 또 국민들의 경각심이 풀어져 버리면 또 유행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요 시기를 그 방역 당국의 안내에 맞춰서 잘 좀 넘겼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럼 위드 코로나로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것은 이 백신 접종률이 한 70%를 좀 넘어서기 때문에 가능한 건가요? 지금 일단은 지금 코로나19 지금의 델타 변이에서 가장 그 유행 억제에 효과적인 거는 누가 뭐래도 백신 접종 완료자를 늘리는 거고요. 근데 지금 생각보다 빨리 예방 접종이 진행되면서 아마 다음 주 정도가 되면 전 국민의 70% 정도가 70%. 예방 접종 완료가 될 것 같고 거기에 지금 뭐 이제 소아청소년이나 임산부나 뭐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예방 접종이 신규로 진행되고 거기에 좀 이제 돌파 감염의 우려가 있었던 고령층이나 기저질환자분들에 대한 추가 백신 접종까지 이루어지게 되면 예방 접종으로 인한 좀 그런 면역력이 좀 더 탄탄하게 이제 10월 말 이후 11월 초가 되면 좀 유지가 되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또 하나 이제 그 감염력을 그 전파력을 확실히 낮춰주는 게 이제 마스크 착용 뭐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은 유지하는 상황에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게 된다라는 거죠. 네. 그럼 위드 코로나로 지금처럼 통제가 잘 된다는 전제에서 위드 코로나로 전환이 된다면 그런 준비는 우리가 갖춰야 될 건 다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상황이? 이제 위드 코로나라는 게 이제 결국은 단계적 일상 회복이라는 거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를 전제로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게 되면 이제 몇 가지 준비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방역 당국에서 준비하는 부분들인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 단계적 일상 완화의 그런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가 되면 확진자 수가 또 어떤 나라들의 같은 경우 보면 급격하게 증가하는 상황들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예. 근데 그런 걸 막기 위해서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중 이용 시설을 이용할 때에 어느 정도 안전성이 담보된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용할 수 있게 이런 체계를 좀 일시적으로라도 개편할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그 과정에서 백신 접종 완료한 사람들에 대한 백신 패스 또는 이제 백신 접종 완료하지 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주기적인 PCR 검사의 음성 뭐 이런 확인 뭐 이런 걸 통한 그런 일시적으로라도 이런 안전성을 담보한 그런 그 조치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중증 환자들이 확진자가 늘어나면 중증 환자도 늘어날 수 있는데 그걸 잘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그 의료 시스템 세팅을 해야 될 거고 예. 또 지금처럼 경증 환자를 무작정 다 생활치료센터에 격리하는 것이 아니라 예. 재택 치료를 좀 나름대로 안정화시켜서 안전하게 이제 국민들이 이제 이런 경증 환자들의 경우는 집에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만들어야 되는 거고 또 이제 일부에서 지금 보면 외국인이나 이런 취약자들이 좀 있습니다. 그럼 유행에 취약한 부분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점검도 또 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이미 하고 있지만 지금 그 요양병원, 요양시설 또는 뭐 군대 이런 곳에서 이제 집단 돌파 감염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제어하기 위해서 추가 백신 접종이나 또 그 접종 이전에 주기적인 검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체계적으로 이제 하나하나 준비가 되는 과정에서 이제 위드 코로나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런 준비들이 많이 필요한데 위드 코로나 전환을 앞두고 이 심신이 지친 그런지 보건 인력들의 이 퇴사가 좀 많다는데 이런 상황에서 과연 준비가 잘 될 수 있을지도 좀 걱정이에요. 사실 뭐 좀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이런 그 가용할 수 있는 우리가 갖고 있는 보건 인력과 이제 방역 자원 하에서 그 위드 코로나를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재택 치료나 이런 부분들을 좀 안정화시키고 그러니까 의료 인력들의 로딩을 줄이면서도 또 국민들의 불편은 최소화하고 예.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를 억제하는 그런 이제 묘수들을 이제 하나하나 이제 만들어가야 될 그런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돌파 감염을 말씀하셨는데 왜 지금 접종 완료한 사람들이 한 번 더 맞는 부스터샷 오늘 문재인 대통령 김정숙 여사 이제 두 분이 그 부스터샷을 맞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접종 완료된 지 6개월이 안 된 것 같은데 이 부스터샷을 맞아도 왜 이렇게 된 문제가 없습니까?
뭐 결국 부스터샷이라는 거는 면역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대상자들에게서 그 이제 접종을 하게 되는 건데 지금 일단은 뭐 대부분의 이제 연구들이 뭐 6개월에서 8개월 이런 그 기간을 두고 연구를 했던 연구들이 많았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가급적이면 이제 그 고령층이나 고위험군에 있어서는 이제 예방접종 완료자의 경우도 6개월이 지난 다음에 8개월 이전에 그 정도의 시기에 추가 백신 접종을 이제 권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제 뭐 해외에 무슨 뭐 일정이 있거나 해서 그런 특수한 상황에서는 뭐 6개월 이전이라도 그 이전에 충분한 면역을 만들고 해외 여행을 나가게 하는 해외 출장이나 이런 것들을 갈 수 있게 그 뭐 이렇게 그런 제도가 돼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일환에서 아마 이게 10월 말에 해외 뭐 순방 일정이 있으신 것 해외 같더라고요. 순방 때문에 네, 6개월이 안 미리, 됐지만 네, 맞으신 것 같습니다. 원래 문재인 대통령도 2차 접종은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으셨는데 이번에 부스터샷은 화이자를 맞으셨잖아요. 네. 지금 부스터샷은 화이자만 승인을 받은 건 아니죠? 모더나도 승인을 곧 받게 됩니까? 어떻게 지금 됩니까? 뭐 일단 뭐 부스터샷은 원래라면 과거 같으면은 뭐 1차, 2차 접종했던 걸로 똑같은 백신으로 3차 뭐 부스터샷을 했겠지만 예. 지금 이제 최근에 이런저런 연구 결과들을 봤을 때에 이런 전달체 백신들 아스트라제네카나 얀센 같은 경우에 mRNA 백신인 이제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을 갖다가 교차 접종했을 때에 네. 예방 접종 효과가 좀 더 나은 걸로 나오는 연구 보고들이 많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같은 백신 접종보다는 그 mRNA 백신인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들이 이제 추가 백신으로 지금 이제 이렇게 예. 선정이 되고 있고요. 예. 모더나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화이자보다는 좀 그 유전자 용량이 많고 해서 좀 효과에 대한 그 부스터샷 시기가 좀 달라질 수 있거나 유용성이 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예. 일단 지금 미국 FDA에서도 일단 만장일치로 예. 부스터샷을 승인은 했는데 지금의 원용량이 많으니까 이제 반용량으로 반만. 그런 이제 접종하는 걸로 아마 승인이 난 것 같고요. 얀센에 대해서도 아마 이제 부스터샷 관련된 위원회가 아마 내일 정도 열리는 것 같은데 그럼 이제 미국의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실정은 아니지만 미국에서의 그런 승인들이 아마 부스터샷에 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도 부스터샷을 맞는 분들이 화이자를 우선 맞게 되고 나중엔 모더나도 맞을 수 있겠네요. 지금 1차적으로는 부스터샷은 화이자로 좀 진행이 화이자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정도시고요. 그게 화이자가 왜냐하면 가장 많이 이제 그런 연구 결과도 나와 있고 전 세계적으로 접종이 됐기 예. 때문에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게 근거가 있는 이제 백신 접종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고요. 이제 네. 모더나 같은 경우도 추후에 이제 그런 근거들이 쌓이게 되면 가능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이 대중이용 시설 갈 때 이제 백신 접종자에 조금 이렇게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는데 위드 코로나로 가더라도 마스크를 써야 되는 거잖아요. 언제쯤 마스크를 우리가 벗을 수 있을까요? 지금 마스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나라와 다른 외국에 접종 많이 한 선진국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저는 마스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재생산 지수가 지금 델타 변이가 이제 5에서 8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명이 5명에서 8명을 감염시키는데 예. 뭐 이런저런 연구를 해보면은 백신 접종을 통해서 그 재생산 지수를 거의 반 가까이 줄일 수 있고 예. 그리고 마스크도 그에 못지않은 효과를 갖고 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스크를 갖다 벗는 그 순간에 그런 다른 요인들이 들어와야지만 그게 통제가 되는데 그 효과적인 방법이 백신 이외에는 그럼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기에 우리가 원하는 건 마스크를 쓰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는 걸 원하는 상황에서 통제가 일단은 돼야 될 것 같고요. 나중에 이제 정말로 이제 이 코로나19가 이제 독감과 비슷한 정도로 관리가 가능해지는 그런 시기가 된다 그러면 당연히 마스크도 벗어지지 않을까. 빨라야 내년 여름쯤 되지 않을까. 그렇게요? 아니 백신 접종률이 85%면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고 당국에서는 뭐 얘기하는 것 같은데 꼭 좀 이제 그 해석상에 좀 이렇게 오해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요? 뭐 이론적인 얘기들이고. 이론적으로는 네, 그렇다. 그 실제적으로는 이제 뭐 어제 이렇게 이제 방역 당국에서 발표를 할 때 뭐 이제 델타 변이의 재생산 지수를 5라고 했을 때에 뭐 전 국민 85% 이상이 접종을 하게 되면 그 예방 접종의 효과가 정말 85%라는 전제 하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어느 정도의 유행을 통제 가능성이 있다라는 건 얘기를 한 건데 그건 이제 어찌 보면 이론적인 얘기고요. 예. 실제적으로는 예방주 백신의 효과가 100%가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기대하기는 좀 어렵고 전 국민 100% 백신 접종을 해도 지금 델타 변이 예방 접종 효과가 70% 남짓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가지고는 사실 통제하기가 좀 어렵고요. 그래서 그만큼 백신이 중요하다는 거 어찌 보면 강조했다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거고. 같습니다.
마스크 벗기는 너무 기대하지 마라. 뭐 그렇게 또 들리네요. 또 먹는 치료제, 머크의 이 먹는 치료제 지금 승인이 났습니까? 언제부터 복용할 수 있을까요? 효과는 어떻게 될까요? 글쎄 이제 머크의 이제 몰루피라비르라는 약이 예. 지금 뭐 입원한 확률을 반 정도 줄이고 사망률도 줄일 수 있어서 이제 각광은 받고는 있는데 지금 이게 사실 부작용 이슈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 그래요? 그 아마 이제 FDA에서 바로 승인을 안 하고 외부 전문가 회의를 아마 다음 달 30일, 그러니까 11월 30일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의견을 듣고 난 다음에 이제 승인 여부가 이제 결정이 나게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부작용 이슈가 좀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가격도 비싼 반면에 이게 지금 DNA를 건들기 때문에 그 유전자 변이 가능성이 있어서 그 임산부나 신생아, 심지어는 이제 그 정자 이런 부분에도 유전자 변이에 의한 기형아가 날 수가 있어서 사실 연구 임상 대상자들 뭐 성관계도 금지시키고 뭐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안전성 이슈가 어느 정도 확인이 된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 게 있어서 예. 그런 것들이 확인이 되고 또 그리고 이게 좀 중증 환자에는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유전자 복제를 억제하기 때문에 이미 퍼질 대로 퍼져서 유전자가 다 그 바이러스가 증식된 이후에는 효과가 없어서 중증 환자에는 그 입원 환자에는 별 유용성이 없어서 연구가 드랍됐고요. 이제 통원 치료를 하는 환자들 중에서 이제 그런 악화되는 걸 막아주는 효과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나중에 승인 여부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먹는 치료제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네요. 네, 지금까지 신상엽 KMI 한국의학연구소 학술위원장이었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